3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부는 좀 더 사회적인 포커스를 좀 더 높여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3부의 제목은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버퍼드는 나는 인간으로 사는 것보다 사장과 최고 경영자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드러커와의 대화를 통해서 버퍼드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인간으로 사는 것, 인간이 아닌 외계인으로 살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일과 삶의 균형, 또는 주중과 주말의 어떤 조화, 어떤 가정과 회사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누리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나 밥은 그런 인간으로서의 여러 가지의 재미 요소와 어떤 요즘 유행하는 힐링 또는 취미, 레저 이런 모든 것들보다 그냥 내가 사장과 최고 경영자로서 사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거 역시 이제 드러커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밥 버퍼드가 한참 경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월, 화, 수, 목, 금, 금, 금 하던 어떤 시절에 비서가 밥 버퍼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죠.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비서가 최고 경영자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퍼드가 그날부터 정말 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물론 드러커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질문에 멈춰서 책을 읽다가 한 2, 3일 이상을 이 질문 앞에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바람을 일으키면 들불로 번질 수 있는 작은 불씨 같은 새로운 변화의 일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만요. 바람을 일으키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는 작은 불씨 같은 새로운 변화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밥 버퍼드가 멈춰섰고 그 이후에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발견하고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어서 그 전에는 한 기업을 잘 운영하고 최고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질문에서 멈춰서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서 정말 이 사회에 내가 불을 댕겨주면 그게 정말 들불처럼 번질 수 있는 그 시작이 무엇일까? 그 작은 불씨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그 방향성을 전환해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할 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일들로 변환을 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작은 불씨를 당기고 싶은, 지금은 작은 불씨이지만 바람이 불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는 그 어떤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비즈니스의 형태이든 어떤 다른 형태이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버퍼드의 이야기죠. 나는 기업가라는 말이 목사에게 어울린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생각할수록 제법 그럴듯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회라면 가장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쓰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게다가 내가 믿듯이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기획, 경영의 원리, 소비자 조직론, 커뮤니케이션, 인간의 심리학과 같은 그런 지식들을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버퍼드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른바 기업에서 사용했던 수많은 원리들, 지식들, 이 지식은 원래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지식들을 꼭 기업에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동참하는 모든 기관들도 이런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밥 버퍼드는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드러커의 어떤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죠. 드러커가 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밥, 자네의 사명은 잠자는 미국 기독교의 힘을 깨워서 역동적인 힘으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조언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기독교 기반의 사회입니다.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면 약 75% 이상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회이지요. 그러므로 미국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책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밥 버포드는 리더십 네트워크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 목적을 유능한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모아서 영향력을 배가시키는 것. 그리고 역할은 리더들이 그 자신들의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간단한 규정을 내린 다음에 모임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모습으로 피터 드러커 서밋 컨퍼런스, 그래서 드러커와 함께하는 1박 2일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MT 같은 것인데요. 특별한 다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하고 산책하고 강의 듣고 질의응답하고 이런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큰 들불로 번질 수 있는 작은 불씨를 시작하게 된 거죠. 교회 이야기가 이 책에서는 후반부에 좀 나옵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빈번하고 많고 가장 큰 조직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나온 교회라는 단어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비영리 단체나 혹은 불교나 혹은 다른 종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종교를 기반으로 했던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기반으로 했던 그런 비영리 단체와 기관들, NGO 이런 단체들에 대한 교훈이죠. 피터 드러커는 늘 경영학을 교회에 적용하는 목적은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를 기업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초대형 교회가 너무 기업처럼 시장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어떤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피터 드러커는 이미 여러 해 전에 그런 비판을 예상했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사명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경영학적인 지식을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 도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영학적인 지식, 마케팅, 소비자 행동,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조직을 운영하고 고객을 만족시켜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던 많은 도구들을 교회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그건 기업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예상을 이미 하고 그것은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하기 위한, 즉 교회의 사명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미국에는 초대형 교회가 이미 있습니다. 비 라이벨스 목사님이라든가 윌로우 키룩 교회라든가 세들백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고 그 대형 교회로 성장한 배경의 이면에는 이런 일반 기업들에서 발견한 어떤 조직의 운영과 고객을 만족시키는 지식과 관련된 요소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죠.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이론에 대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다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드러커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4부에서는요,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 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세들백 교회의 사례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극동방송이라는 라디오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을 열면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 우리에게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의 설교가 가끔 나오고 저도 가끔 듣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했는지 또 늘 그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해서 더 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들백 교회는요, 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도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게 의뢰를 하죠. 설문조사를 하고 과연 지역교회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선입견이 어떤 것들이 있고 교회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넌 크리스찬 지역의 사람들에게 조사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설문조사를 취합해서 분석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교회의 자원과 구제의 예산 또 지역사회를 위한 예산을 그때 나온 우선순위 항목에 먼저 배정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갖고 있는 어떤 거부감,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삼고 참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극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돈과 시간과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원이죠. 이 자원을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영학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목적이, 그 사명이 교회다운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업다운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리더는 처음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훌륭한 리더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릭 워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피터 드러커로부터 배웠다고 얘기를 하죠. 초대형 교회들,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요소들도 다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적인, 영적인 도움을 얻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어떤 지역사회가 알아야 될 것을 파악하고 고객가치,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련돼서 경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바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밥 포포드에게 준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시작이죠.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내 직분은 무엇인가? 내 고객은 누구인가?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그들의 가치는 무엇인가? 네 번째, 나는 그들을 위해 지금껏 어떤 성과를 냈었는가? 마지막 5번째,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이 5개의 질문은요, 모든 기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또 경영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드러커의 5개의 질문입니다. 기업 이론 5 퀘스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피터 드러커의 5가지 질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인터넷에 다양한 사례들로 나와 있고 대답한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1번, 이 세상에서 나의 직분은 무엇인가? 2번, 나의 고객은 누구고 섬기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3번, 그들의 가치는 무엇인가? 4번, 그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껏 어떤 성과를 내왔는가? 마지막 5번,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모든 기업의 출발은 이 5가지 위에 기초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이 기업 이론은 점검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이쯤 해서 이 책을 잠깐 내려놓고 다른 책을 잠깐 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하이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영사에서 출판됐고요. 아마 지금도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3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사명, 즉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죠. 두 번째, 가치,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나만의 강점과 인식이죠. 마지막 3번째, 역할,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들,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느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3가지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가치, 마지막 3번째, 역할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지배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질문들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역할에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지 않았을 때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내 내면에서 자꾸 뭔가 변화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하지 않았을 때 나는 고통을 느끼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인생에서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가치들을 내보면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나는 왜 이 사람, 이 일, 이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을까요? 나는 왜 이 가치를 중요하게 느끼고 이 가치에 강렬한 열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 가치에 관련된 일에 돈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정말 소중한 우리의 조직, 정말 소중한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들인데 왜 이 일을 하는 것이, 왜 이 일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증을 가지라는 것이죠. 피터 드러커가 밥 포포드에게 서로 만나면서 많은 것을 전해 주었는데 밥은 피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피터가 나에게 한 일이죠. 9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9가지를 들어보면서 저도 제 자신이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김경민이 나에게 해준 일이라고 정리해주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굉장히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해보면서
피터 드러커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지형을 조망해 주었다. 삶에 대한 지형이죠. 두 번째, 그는 기회, 여백, 곧 지금 필요한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요. 그는 강점과 역량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일하는 산업의 어떤 신화, 잘못된 길, 부정확한 어떤 전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깨우쳐 주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는 해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요. 여섯 번째, 그는 정확한 전략을 세워주었고, 일곱 번째, 그는 성과에 대해서 늘 칭찬해 주었고요. 여덟 번째, 그는 헛된 수고에 대해서 지적해 주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는 다정하게 책임을 물었다. 밥 버포드가 회상하는 피터 드러커이죠.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회상했을 때 무엇이라고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 있죠.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경영자들은, 최고 경영자들은 일주일에 자기 시간의 제 직관상 95% 이상, 눈 떠 있는 시간의 95% 이상을 일에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한국 통계에 의하면, 잡코리아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의 경우 약 75%가 눈 떠 있는 시간의 75%, 출퇴근 시간 포함해서요, 그것을 일에 관련된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의 목적이, 나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사회는 영적인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물질을 보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을 충분히 생산적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인류는 영적인 가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긍휼이 필요해서 모든 고등 종교가 가르치는 어떤 하나의 진리는 너와 내가 하나라는 어떤 깊은 체험이 필요한 것이다. 피터 드러커가 1957년도에 지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의 사명은 사회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드러커는 이 세상을 떠났고 피터 드러커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의 연구소에 어떤 리더로서 밥 버포트가 활용하면서요, 기업을 위한 일, 사회의 각 부문을 위한 일, 또 정부 기관을 위한 일들을 해가고 있죠. 이 책의 후반부에서 드러커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도 놓치지 않고 밥 버포드가 적어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했다면 요즘 정부들은 실언을 밥 먹듯이 하고 결국은 정부 내부자들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건 문제다.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정부에 대해서 각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온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드러커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주요 사건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주요 사건들을 분석하고 드러커가 했던 어떤 자료들을 정리하고 종합해서 세상에 알리는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커는 지금 죽은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10년이 넘었군요. 넘었는데도 여전히 유고작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죠. 나의 결실을 다른 사람이 맺게 하라. 내가 죽은 이후에도 드러커처럼 다른 리더들이 모여서 나를 회상하고 내가 가졌던 것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죠. 나의 결실을 다른 사람이 맺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밥 버포드가 드러커가 버포드를 만나면서 이렇게 격려해 준 몇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경영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드러커의 칭찬법이죠. 첫 번째, 동의해 주는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동의해 주는 거. 두 번째,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 세 번째, 칭찬해 주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책임을 묻는 것.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어떤 격려의 요소를 삼았다고 합니다. 조금 다르죠. 동의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칭찬해 주는 것, 책임을 묻는 것. 이 네 가지가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격려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아마 밥 버포드는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드러커로부터 격려를 받았고 용기를 얻고 또 만날 어떤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고 경영자 여러분, 관리자들을 만났을 때, 팀장을 만났을 때 동의, 인정, 칭찬, 그리고 책임,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들을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드러커는 부시 정부 시절에 미국 정부에서 주는 대통령상을 받는 그 자리인데요. 그곳에서 드러커는 이 상을 받으러 가는 전날 밤 만찬에서 지인들과 모여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세상을 구하는 100만 기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100만 개의 기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들을 그 자리에서 아마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존 바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드러커가 인생을 아마 편안하게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큰 들불로 번질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밥 보포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당신 차례다. 시상식 전날 만찬에서 헤어지기 전 피터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말을 했죠. 이미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 거죠. 그때 존 바크먼은 좋은 면에서 여전히 내 뇌리를 떠나지 않는 한마디의 말로 만찬을 마무리했다.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밥 버포드 피터 드러커에게 인생 경영 수업을 받다. 이야기는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다. 감사합니다.